네, 안녕하세요. 한준TV와 함께하게 된 포포투 정지훈 편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이적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월드컵 스타들이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뭔가 새로운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어서 이미 한준TV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됐지만 좀 바뀐 정보들, 또 바뀐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네, 이적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유럽 현지에 대한 이적설뿐만 아니라 좀 구단이라든가 에이전트 측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확인을 했고 조심스러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에이전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좀 취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섞어서 한번 이적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대로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조규성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강인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직전 경기 때 또 경기를 뛰었는데요. 마요르카 대 바이올리드 경기 때 후반 16분에 출전했습니다. 약 한 30분, 한 29분 정도 소화를 했고요.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7분당 기회 창출 1회. 그러니까 원래 주전인데 이번엔 체력 안배 차원에서 후반에 나왔습니다. 후반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키패스를 무려 4개나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9분 정도를 뛰었고 키패스가 4개이기 때문에 7분당 기회 창출 1회. 마법 같은 왼발이 빛났다. 이 표현이 정말 맞을 것 같고요. 패스는 8번을 시도해서 62.5% 성공시켰고요. 크로스 성공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11개 시도해서 5번의 크로스를 성공시켰고 롱패스는 1개 시도해서 1번을 성공시켰습니다. 30분밖에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개 크로스를 기록했고 키패스에서 1위입니다. 그만큼 이강인의 왼발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줬던 경기였고요. 물론 아쉽게 도움은 조금 도둑맞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도움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강인의 왼발이 정말 날카롭고 마법 같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30분을 뛰고 평점 7.2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강인의 활약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었고요. 이 경기 끝나고 또 이강인에 대한 새로운 또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마르카 보던데요. 마르카가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좀 너무 레알 마드리드 편을 드는 매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대중적으로 좀 유력지, 그러니까 스페인의 유력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강인을 원하는 4개 구단을 확인을 했다. 이강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뉴캐슬, 그다음에 아스톤빌라, 번니, 페요노르트 요 4개 구단의 이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팀들이 좀 이강인을 원하고 있고 이강인이 1월 이적 시장에 떠날 수도 있는 옵션이 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옵션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아까 네 팀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좀 흥미로웠던 거는 지난 11월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대0로 꺾었을 때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스카우터들이 실제 경기를 보러 직접 직관을 해서 이강인의 경기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때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쳤고 좋은 경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또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1,7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고 이제 이 보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구단의 재정적인 게 프리미어리그 클럽들과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설정이 돼 있긴 한데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에겐 전혀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2019년에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차지한 전 세계적인 유망주이기 때문에 이 선수 또 월드컵에도 출전 나와서 또 도움까지 기록했고 특히 이번 시즌에 워낙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1,700만 유로라는 거는 EPL 클럽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박앤세일이다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액이 측정이 돼 있다라는 보도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일단은 스페인 무대를 선호하고 있는 거는 모두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성장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이강인 선수를 만나면 스페인어가 아직은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말도 물론 잘하지만 스페인어로 소통하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페인어를 잘 하는데 그만큼 스페인에 이미 적응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축구 스타일도 스페인에 잘 맞는 선수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좀 선호하고 있지만 마요르카 입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구단의 재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또 이강인을 어떻게 보면 또 1월에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유럽 현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조금 1월에 떠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일단 이번 시즌을 너무 잘 치르고 있고 마요르카도 좋은 성적 또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또 핵심 선수기도 하고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좀 프리시즌으로 주전으로 뛰고 내년에 또 만약 여름에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가는 것도 충분히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보도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직 공식 제안은 없다. 우리 협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들은 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를 데려올 거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뉴캐슬이다, 아스톤빌라다. 아스톤빌라에는 또 쿠틴이라는 또 선수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 좀 갖춰져 있는
클럽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여름에, 그러니까 유럽 이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적할 때는 정말 즉시 전력감, 정말 필요한 선수들을 영입하게 되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아직은 팀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는 것보다는 여름에 그 감독이라든가 팀에 좀 확실한 오퍼를 받고 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는 일단 스페인 무대에서 좀 뛰는 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EPL 클럽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강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나폴리가 폴란드 국가대표 전천후 수비수를 영입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고요. 오피셜이 떴는데요. 네, 바로 폴란드를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기여했던 바르토슈 베르젠스키. 네, 이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됐는데, 이 선수를 좀 보면은 일단 포지션은 라이트백입니다. 아무래도 디 로렌초의 백업으로 일단 영입을 했는데, 나폴리가 얼마나 우승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포지션은 라이트백이긴 하지만요, 레프트백으로도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센터백을 뛰었을 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라이트 윙백, 윙어,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나폴리가 우승을 위해서는 후반기를 갈수록 수비 안정화가 중요한데, 부상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체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이 전천후 수비수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민재 선수와도 좋은 호흡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83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공중볼도 가지고 있고요. 풀백 지원도 키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가 탄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포지션 수비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나폴리가 삼프도리아와 약간 유망주를 주고 마딘데식으로 데려온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데려왔을 때는 그만큼 우승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좀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직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충분히 후반기 때 나폴리가 힘을 받아야 할 때 충분히 힘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비적인 능력이 좋고요. 공중볼, 가로채기, 특히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도 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버래핑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공수 밸런스가 잡혀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민재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영입되면서 뭔가 김민재 선수랑 이적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의견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김민재 선수와 포지션이 좀 다른 선수고, 어쨌든 김민재 선수는 좀 이적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한준TV에서 워낙 자세하게 분석을 했잖아요. 리버풀과 왜 연결되고 있는지, 왜 긴급 보강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어쨌든 리버풀, 그러니까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인데,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1월 이적 시장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적설들, 그 다음에 떠날 수 있는 선수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하나의 좀 섹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맨유와 리버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와도 연결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반다이크 선수가 좀 부상으로 조금 한 달 이상 좀 빠질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좀 수비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 이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좀 1월에 뭔가 리버풀이 김민재를 영입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이아웃이 아직 발동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엄청난 이적료가 또 만약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바르디올과도 연결이 돼 있고,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에 엄청난 대형 센터백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잖아요. 빅클럽에 관심을 한 번 받고 있는데, 이 선수와 김민재가 좀 리버풀에 좀 타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보도를 또 보려고 하는데요. 맨유가 여름에 나폴리의 스타 김민재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보도를 좀 인용을 해서 스카이 스포츠 정리를 했는데, 그만큼 스카이 스포츠 단독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맨유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왜 맨유가 김민재를 원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보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에릭 테너 감독이 수비 강화를 원하고 있다. 다음 시즌. 그 중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센터백인 김민재를 잠재적인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지만 단숨에 나폴리의 주전 수비수가 됐고, 세리아에서도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을 16강으로 이끌었다라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바이아웃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5천만 유로 정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매체는 아무래도 파운드로 쓰잖아요, 영국은. 그러니까 3,800만 파운드 정도의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발동이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 만약에 이게 발동이 되면 김민재 지금 활약과 이런 위상을 봤을 때 영입 못할 정도의 돈이 아니란 말이죠, 빅클럽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에 빅클럽들의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 같고요. 김민재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어차피 지금 스쿠데토에도 가까워지고 선두잖아요. 또 직전 경기에서 나폴리가 삼프디오를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좀 우승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음 경기가 또 바로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유벤투스전을 대비해서 김민재가 전반전만 뛰고 후반전에 좀 휴식을 취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그런 중요도를 알 수 있는데 이미 리그 우승에 좀 가까워지고 있고 아마 스쿠데토를 든 최초의 한국인 이런 평가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박지성 선수가 선수 시절에 프리미어리그 우승하고 엄청난 평가를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김민재 선수도 역사적인 스쿠데토를 이룰 수 있는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뭔가 1월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더 자신의 값어치를 더 올릴 수 있는 여름에 이적하는 게 더 맞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민재 측도 뭐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이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 바이아웃 소개를 없애거나 아니면 금액을 올리거나가 중요하고 연봉을 좀 올려서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김민재 측에서 거절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민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승을 하게 되면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여름에 만약에 바이아웃이 발동이 되면 이 정도 금액은 사실은 맨유라든가 리버풀이나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차라리 이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자신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뭐 연봉이라든가 다른 조건을 더 좋게 만들어서 가는 게 김민재 선수에게는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맨유가 왜 김민재를 원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리버풀이 왜 김민재를 원하는지는 이미 한준TV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맨유가 왜 원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현재 지금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점이 꽤 많습니다. 20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뉴캐슬이 최소 실점, 그러니까 11실점만 기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맨유가 조금 실점이 많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센터백 문제가 조금 있다. 왜냐하면 부상자들도 많고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라파엘 바란이라는 월드 클래스 센터백이 있고요. 또 월드컵 위너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나올 때는 상당히 수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순위와 4순위, 그러니까 해리 메가이어와 린델로프 이 선수가 나왔을 때는 좀 불안함이 좀 가지고 있는 게 맨유인데요. 그래서 맨유가 이번 여름에 메가이어를 보내고 김민재를 영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메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굴욕적인 순간을 좀 받았는데요. 그 월드컵에서도 잘했어요. 월드컵에서 스톤스랑 같이 이제 센터백 라인을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지만 소속팀에 돌아와서는 거의 지금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후반전에 나오거나 좀 시간 끌기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가이어 입장에서 좀 굴욕적이었던 것들은 루크쇼가 메가이어가 안 나올 때 루크쇼가 선발로 나왔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왼발을 잘 쓰고 또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백으로 나와서 에릭 테나 감독이 전술적으로 봤을 때 빌드업이 되게 중요시하는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쿠쇼가 좀 킥을 이용한 좀 빌드업을 좀 후방에서 해주고 있고 메가이어는 거의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후반에 나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잉글랜드 국가대표 수비수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름에 맨유도 메가이어도 좀 떠날 수 있다 이러면서 김민재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클럽들이 노리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스쿠데토에서 우승을 하고 또 챔피언스리그가 또 남아있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가치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규성 선수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스타, 라이징 스타,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한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선수가 바로 조규성 선수인데요. 브라질전 끝나고 제가 이제 그때 카타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전 끝나고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라질을 상대하면서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티아고 실바라든가 마르키뇨스를 상대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내가 유럽에 나가서 얼마나 뛰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강하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좀 유럽에서 좀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부터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틱이라든가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인이 된 정보고요. 뭐 셀틱이 공식 제안을 했고 또 마인츠도 공식 제안을 했다라는 게 단독 보도 중에서 나왔고요. 이미 전북 현대라든가 조규성 측도 이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 보도 보면은 마인츠가 공식 제안을 했고 뭐 전북도 협상을 하고 있고 박지성 디렉터가 또 런던으로 날아가서 마인츠와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요게 바로 바뀌더라고요. 마인츠가 조금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금액적인 문제 아마 뭐 비용, 그러니까 이적료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요. 조규성 측에서는 일단은 마인츠와 셀틱, 그 다음에 마인츠와 셀틱의 그런 추가 제안을 좀 기다리고 있다. 특히 셀틱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두 나라의 클럽이 또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좀 있다라는 얘기죠. 공식 제안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곧바로 셀틱이 좀 추가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 공신력 상당히 높은 매체고요. 셀틱이 300만 파운드 조금은 금액이 올라갔죠. 그래서 조규성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퍼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어쨌든 조규성 측 입장은 확실합니다. 일단 유럽에 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협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무리하면서까지 전북과 뭐 이렇게 척을 지면서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고 소통을 잘 하고 있고 전북과의 소통, 그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유럽에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선수에 대한 합당한 가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또 유럽에 나가고 싶다라는 게 조규성 측 입장이고요. 전북 입장도 확실합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지성 디렉터가 유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박지성 디렉터에게 좀 협상을 좀 맡기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유럽을 워낙 또 오래 경험을 했고 잘 아는 디렉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받고 있고요. 일단은 전북 입장에서는 헐값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의 가치를 헐값에 내주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라든가 뭐 이재성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또 해외 구단으로 내보낸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이미 상당히 충분한 사례를 받고 이적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도 지금 충분히 이제 몸값이 높아졌고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합당한 금액이 제시가 되면 언제든 전북도 열려 있다. 다만 아까도 이강인 선수 사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에 이적하는 거는 확실하게 좀 주전 보장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여름에 감독이라든가 구단의 그런 확실한 계획이 있고 합당한 금액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여름에 이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일단은 좀 상반기를 좀 띄워주고 여름에 좀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전지훈련, 그러니까 겨울 전지훈련에 일단 합류를 했고요. 또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해외로 나가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그때 조규성 선수는 일단 합류를 할 거다. 그렇지만 꼭 닫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1월에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흐름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조규성 선수와 또 인터뷰가 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1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전북과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제 주관하는 이제 그런 기자회견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유 인터뷰 형식인데 지금 모든 관심사는 아마 조규성 선수를 향해서 좀 몰릴 것 같고요. 만약에 일단은 많은 기자들이 조규성 선수 인터뷰를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돼서 나온다면 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것 같고요. 그때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또 한준TV를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뭔가 민감한 문제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12일과 13일 양일간 전북현대에서 좀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때 좀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북은 이 선수가 진짜 지금 되게 절실해요. 최전방 공격수를 조규성이 있기 때문에 또 K리그 득점왕이고 또 이번 시즌에 완전 핵심으로 딱 꼽았고 또 월드컵을 통해서 한 2단계 이상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규성을 중심으로 전북의 공격을 만들고 있는데, 이 선수가 또 갑자기 나간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 유럽에 대한 좋은 오퍼, 또 합당한 이 선수를 가치를 인정해주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북도 언제든지 이적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전북은 조금은 띄워주고 여름에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흐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만간 여러 상황을 통해서 또 정보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한준TV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였던 선수들, 유럽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들 3명에 대한 이적설을 좀 알아봤고요. 뭐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일에 이 전북의 좀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추가 정보가 나오면 한준TV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포투 정지훈 편집장이었고요. 앞으로 한준TV를 통해서 유익한 축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